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12권 부마 사태 전후 기름이 든 유리병. (1968년에) 일단 석유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포항 시추는 왜 시작됐으며 그것도 왜 정보부가 그 일을 하게 됐는가. 1960년대 포항 드라마의 주인공이 정우진이었다면 1970년대의 주인공은 그의 큰형 정장출이었다. 그는 대단한 수완의 소유자였다. 정씨는 5.16 전후 정당 간부 생활도 했고 비록 낙선했지만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해본 경험이 있었다. 정장출은 학자들과의 이론 투쟁보다는 정치력을 동원해서 일이 되는 쪽으로 꾸미는 데 전념했다. 먼저 일본인 친구를 찾아내 자민당 중의원 다나카 다치오와 나카니시 이치로를 소개받은 뒤 자신의 보관을 전했다. 1975년 1월 12일 자민당 국회의원단 16명이 방한했을 때 훗날 문부상이 되는 다나카 다치오 의원이 자민당 대외경제협력위원장 자격으로 끼어 있었다. 다나카와 나카니시 의원은 정장출과 만나 포항 지역의 한일 공동개발 문제를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2월 14일 일본 의원단은 박정희 대통령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포항 석유를 한일 양국이 공동개발할 것을 제의했다. 박 대통령은 미소만 지을 뿐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한다. 이들은 다음날 김종필 총리를 방문해서도 그 계획을 털어놓았지만 김 총리도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일이 어느 정도 추진됐다고 판단한 정장출은 포항 1차 시추 때부터 친면 있던 고려대 조동필 교수의 소개로 코리아 타코마의 김종락 회장과 공화당 정태성 의원을 만나 한일 민간 자본으로 포항 석유를 개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월 4일 이들 4사람은 김종필 총리의 사무실로 찾아갔다. 정장출은 한아름의 보고서와 포항 1차 시추 때의 사진 앨범을 갖고 가 열정적으로 김 총리를 설득했다. 이 무렵 포항에서 박 대통령에게 고위 정치인들이 포항 광구를 빼앗으려 한다는 탄원서가 올라왔다. 박 대통령은 김정년 비서실장을 불러 탄원서를 주면서 확인해보라고 지시했다. 확인 결과 진정서의 내용은 사실과 많이 달랐다. 김정년 실장이 대통령에게 보고하자 박정희는 화를 내는 대신에 이렇게 말하더란 것이다. 아무튼 석유가 나오긴 해야겠는데 업자는 있다고 하고 귀관에서는 없다고 하고 게다가 모략까지 들어온다고 하니 참. 아예 이해관계가 없는 정보부에 시켜서 포항 지역의 시추 탐사를 하도록 하시오. 미국에도 우리 학자들이 있으니 순수한 애국심만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해관계 없이 중립적으로 추진하시오. 박 대통령으로부터 석유 탐사 특명을 받은 신직수 정보부장은 아연실색했다고 한다. 김정년 당시 비서실장의 회고는 이렇다. 석유의 문외한인 정보부장이 이 일을 맡게 되니 난감한 표정이 되어 땀을 흘립디다. 그래도 박 대통령은 신직수 부장을 믿고 맡기신 거죠. 신 부장은 이해관계 없는 순수한 사람을 쓰라는 각하의 하명에 따라 시추 회사의 회장격으로 정보부 육동창 국장을 발탁했어요. 2월 6일 정장출은 뜻밖의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서울 광교 부근의 어느 다방에서 만난 사람은 정보부 육동창 국장이었다. 유경수 여사의 인척이기도 한 육 국장은 그동안의 포항 시추 경과에 대해서 물었다. 정 씨는 정보부가 고위층의 지시를 받아 움직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정보부는 정 씨에게 정부에 요구할 사항을 물었다. 정장출은 시축이 2대, 자금 2억 원, 방해 요인 제거를 건의했다. 육 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신직수 정보부장은 3월 5일 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말했다. 하나님은 아마도 자원을 골고루 나눠줬을 것이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름이 어딘가는 숨어 있을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도 이만큼 컸으니 우리 손으로 기름을 한번 찾아보자. 박 대통령으로부터 특명을 받은 정보부는 즉시 포항 시추의 진행 책임을 김영수 기획조정실장, 육동창 국장, 최갑동 과장선으로 정했다. 현장에서 진두지휘를 할 사람으로 뽑힌 최 과장은 육군 공병 대령으로서 정보부에 파견 나가 있었다. 1975년 5월 31일부터 포항에서 중앙정보부 특별 석유탐사반은 동신산업공사라는 위장 간판을 내걸고 정장출이 지목한 3개 지점 A, B, D 3개 갱정의 시추기 공식을 올렸다. A, B공은 정장출, D공은 자문위원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된 위치 선정이었다고 한다.
정보부는 상공부로 하여금 정씨 형제들이 갖고 있던 이 지역의 석유 개발권을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취소시켰다. 정보부는 국내의 석유 개발 전문가가 부족함을 알고 외국 전문가들을 수시로 초청해 의견을 들었다. 1975년 6월에는 프랑스 국립석유연구소의 라트레이유 박사가 포항을 답사 퇴적층이 너무 작다. 학술 목적의 시추가 아니라면 몰라도 경제적 목적의 시추로는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적인 보고서를 냈다. 시추 작업도 비관적으로 진행됐다. 퇴적층이면 을에 나오는 천연가스 발견을 제외하고는 별다른 낭보 없이 가을로 접어들었다. 신생대 제3기 지층을 다 뚫고 중생대 화산암층을 계속 굴진해도 정장출의 예견처럼 퇴적층은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A공은 지하 1150m 부근에서부터 단단한 화강암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푸석한 퇴적함이어야 석유가 될 수 있는데 강철 같은 화강암이 등장하자 자문위원들 사이에서는 그만 끝내자는 말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문제의 B공에서는 지하 900m쯤에서 화산암층이 나오다가 지하 1400m쯤에서부터 화강암층이 나타났다. 자문위원들은 이제 그만하자는 의견을 냈다. 1975년 12월 3일 새벽 2시 30분경 포항 시추 현장 당직실에서 숙직 근무하던 광업진흥공사 파견 직원 곽승진은 전화벨 소리에 잠을 깼다. 지금 이상한 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시추공에 흥분된 소리가 들려왔지만 곽 씨는 냉정하게 말했다. 더 자세히 살펴본 뒤에 다시 보고하시오. 그동안 포항 시추 현장 책임자였던 동신산업 최갑동 사장은 시추공들에게 기름이 나오는 걸 발견하면 상금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여 종종 시추공들이 오인 보고를 해오는 경우가 있었다. 비슷한 시각 이상한 예감에 잠이 오지 않았다는 정장출도 전화를 받았다. 그는 즉시 현장으로 달려나왔다. 정씨가 현장에 가보니 구멍에서 나오는 물을 받아두는 큰 통에서 물이 넘쳐 배수로를 따라 논도랑으로 흘러들고 있었다. 시추 구멍에서는 샘 솟듯 하는 지층수와 함께 시커먼 액체가 솟아나와 수면 위로 확 번지고 있었다. 정씨는 논도랑을 따라 300m쯤 걸어갔다. 시커먼 액체와 뒤섞인 물이 계속 흐르고 있었다. 시추공들의 설명이 있었다. 새벽 2시경 시간당 1cm 정도의 느릿한 속도로 내려가던 시추봉이 지하 1475m 지점에서 갑자기 푹 꺼지듯 쑥 들어갔다. 마치 공동을 통과하듯 약 2m를 그렇게 지나갔다. 우리는 사고가 난 줄 알고 굴진을 중단했다. 그런데 갑자기 검은 액체가 시추공을 통해 솟아나기 시작했다. 불을 댕기니 연기를 내며 탔다. 정씨는 문제의 액체를 채집하기 전에 사진 촬영부터 해뒀다. 그는 동신산업의 회장격이던 육동창 국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육 국장은 속단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고 한다. 한편 인하공대 화공과 이희철 교수는 이날 아침 8시 30분경 인천의 학교로 출근했더니 정보부로부터 온 전화가 기다리고 있었다. 최갑동 사장이었다. 즉시 서울역으로 나와 포항 시추 현장으로 내려오라는 이야기였다. 이 교수는 잠시 어리둥절했다. 포항 시추 자문위원이었던 이 교수는 다른 자문위원들과 함께 바로 전날 포항에서 서울로 돌아왔던 것이다. 10여 명의 자문위원들은 포항에서 이틀 동안 비공 평가회의를 가졌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다. 그런데 하루 만에 기름이 나왔다는 것이다. 이 교수를 태운 정보부 승용차가 포항에 도착한 것은 정오가 조금 지나서였다. 갱정에서 샘솟듯 나오던 암갈색 액체는 오후 2시쯤 끊어졌다. 약 12시간 동안 한 드럼가량의 액체가 나온 셈이었다. 이희철 교수는 샘플 한 통을 받아 싣고 곧장 울산 정유공장의 원유 분석실로 달려갔다. 기술자들에게 엄중한 함구령을 내린 이 박사는 샘플 분석을 지시했다. 증류시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및 형광 분석 등을 거친 뒤 분석자는 경질의 원유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한다. 곁에 있던 정보부 직원은 이 낭보를 본부로 전했다. 이 액체는 두 갈래 경로를 따라 고위층에 전달됐다. 정장출은 그날 아침 서울로 전화를 걸어 부인을 급히 포항으로 내려오게 한 뒤 기름이 든 유리병을 코리아 타쿠마 김종락 회장에게 전달했고 김 회장은 친동생인 김종필 국무총리에게 갖다 주었다. 다른 한편으로는 최갑동, 육동창, 신직수로 연결된 정보부 명령 계통을 따라
기름이 든 유리병이 옮겨 다녔다. 12월 5일 신직수 부장은 분석표를 붙인 공식적인 기름병을 김종필 국무총리와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다. 박 대통령은 기름병을 받아들고 아이처럼 좋아했다. 곁에 서 있던 김정년 비서실장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도 이제 산유국이 될 수 있구나 라면서 재떨이에 기름을 붓고는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리고는 이걸 그냥 마시고 싶다고 했다는 것이다.